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투자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7월 29일이에요.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7월 29일인데 일단 7월 28일 기준으로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기준 종가로 저희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한 주를 다 보냈으니까 그 국내 증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7% 올라간 2608.32, 코스닥은 전일 대비 3.39% 상승한 913.74. 지금 안 그래도 좀 코스닥을 좀 아까 봤는데요. 언제예요? 7월 26일 날 하루에 등락이 마이너스 4%, 오늘은 또 플러스 3%, 이렇게 2, 3일에 걸쳐서 등락이 엄청, 지수가 4% 하락하고 3% 올라간 거는 보통 그 등락률이 아니거든요. 실제 종목들은 몇십 퍼센트 또 이렇게 하락하거나 상승한 겁니다. 2차 전지가 몽창 한꺼번에 그 하락하면서부터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그 2차 전지와 2차 전지에서 나온 그 금액이 다른 파생되어 있는 여타 다른 저평가된 다른 기업들에게 매매가 되면서 상승한 걸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한 주 동안 급등락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점점 더욱더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는 이런 리밸런싱 투자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크게 주식이나 기업이나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뭔가 비법을 전수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이 이자는 많지 않고 남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배도 아프고 누가 뭐 사면 올라간다더라, 나는 뭐 샀는데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더라, 나도 저런 정도 비용을 들였으면 나도 저렇게 수익이 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후행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남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아이고 조급함에 이렇게 휩쓸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최고 3316에서 2007, 210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3300, 코스피가 3300을 다가갔을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줄 알고, 그게 그 이전 저점이 한 1400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상승한 시장,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으면 일반 개개인 종목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바이오 관련된 거, 뭐 온라인 관련된 거, 카카오, 네이버 이럴 때 다 올라가고, 게임 관련주, NC소프트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이때 그 10만 전자 된다고 막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주가가 막 하락하니까 이제 손절하고, 이제 이거 주식을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계좌에 그냥 납둬놓으면은 계좌는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이걸 쳐다보기도 싫고 앱도 지우고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이만큼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500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지수가. 그렇다 보면 개별 종목은 지금 보면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긴 있어요.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보면서 나도 저런 종목에 좀 휩쓸려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뭐 10만 전자 갈 때 내가 샀는데 약간 지금은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마이너스 30%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지 않나. 마이너스 30% 살리려고 했으면 지수가 2100이었을 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남들이 다 버는 거 보고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변 심리에 따라서 가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번 돈,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피와 땀을, 내 시간을 절여가지고 받은 그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걸 좀 노후를 어떻게 잘 해보자. 내가 지금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뭐 카카오도 뭐 명예
자진 퇴사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그 정년퇴직 그런 거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평생 직장 없다, 60세까지 직장에 살아남아서 월급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 은퇴를 준비를 해놔야 명예퇴직을 당하던 뭐 권고사직을 당하던 이럴 때 돈을 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인생을 좀 인생 2회차를 좀 더 단단하게 좀 다져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해볼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남들이 좀 벌었다고 하니까 주식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으로 또. 근데 물론 상황이 조급하죠. 근로자분들은 참 지금 저도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급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나이 40에도 아직도 은퇴하는 시기 그때가 불안한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50대이신 분들은 더 하시고. 근데 지금까지 이런 투자나 이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셨어. 왜냐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의 직장 초년대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MZ세대가 있느니, 뭐 워라밸이 있느니 그런 게 없어요. 주 6일째로 일을 하고, 일요일날도 뭐 전화 오면 일하러 나가고 막, 지금 딱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제 뒤에 내려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없으니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돈 벌었다더라, 뭐 이 종목으로 뭐 벌었다더라 다 소 뒷걸음치다가 건 거고, 아니면 뭐 운이 좋거나 그 사람만의 그 기질이 좋아서 그런 건데, 벌었다는 얘기만 막 듣고서 그냥 내가 뒤따라서 막 사게 되면 그냥 상투 잡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벌고 내 시간을 들이고 피와 땀을 들여서 먹을 거 안 먹고 모아놓은 그 돈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내가 매수한 그 종목이 워런 버핏이 판 종목일 수도 있고, 저기 무슨 증권사에서 막 연 수익률 엄청 높게 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밥만 먹고 그거 어떤 기업만 파가지고, 이 기업은 좀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이 기업은 뭐 더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든 매수를 해보자. 근데 너무 많이 매수하면은 시장에서 물량을 다 알아차리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씩 이 기업들을 좀 사 나가 보자. 대신 얼마 이상으로 사면 들키니까 뭐 물량을 얼마큼 조절해 갖고 사자. 그런 걸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난 다 번 것 같아 하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보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한 거가 완전히 틀리니까. 내가 산 거는 이 정도 올렸으면 충분히 수익 냈다, 이제 더 이상 전문 주식 투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은 고평가다, 이제 팔자 했는데,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갔으면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막 주식을 매수한다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매한 그 상대방이 전문가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오픈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너무나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도 하죠. 근데 실력과 상관없이 진짜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돈을 다 꼬라박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벌고 몇십 년 동안 내가 단돈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진짜 소중한 돈일 수 있거든요.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잃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분할 매매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분할을 해야 되니까. 빨리 시작해야 더 많이 분할할 거 아니에요. 60대에 은퇴를 한다면 1년 동안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랑 10년 동안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기간을 늘려서 20대가 분할 매매를 시작해서 60대까지 그러니까 적립식 매매를 했어요. 꾸준히 매수를 할 수 있어요. 20대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50대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은퇴는 60대나 70대에 은퇴를 할 건데, 10년을 투자하느냐 20년 동안 투자를 하느냐는 확실히 투자 금액의 차이가 크단 말이죠. 50대 때 뭐 월 100만 원씩 막 적금 붙듯이 막 투자를 해서 60대 때 만들어지는 금액과 20대 때 월 1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금액이 완전히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이 내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10대에 물론 1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 매년 10만 원씩만 내면 된다고 하면 50대, 60대 때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꾸준히 기간을 오래 두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여유가 안 되면 그 금액을 꾸준히 투자만 한다고 해도 몇십 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던 그 누적된 금액이 있고, 그리고 그 복리의 그 수익으로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 없이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일찌감치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쌀 때 사야 같은 배당을 받더라도 비싸게 산 사람보다 배당률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배당률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배당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는 배당 수익률은 내가 이 기업의 평단가의 배당 수익률을 배당금을 더 곱하면 내가 몇 퍼센트의 배당을 받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업의 배당률이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그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배당하는 배당금은 점점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전에 예전부터 그 기업을 매매를 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급등락하는 거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고, 매출이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매의 전략을 삼고요. 저가일 때 매수할 수 있게 하고 고가일 때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K-인베스트라는 그런 주식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것 같다, 좀 합리적인 것 같다 싶으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착순 10분으로 시작을 해서 주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는 영상으로 한번 시청을 해주신 다음에 베타 테스터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 10분만 제가 함께 투자하는 것에 좀 더 심도 있게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합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 베타 테스터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